제가 하이브를 배신하고 한 게 아니라 하이브가 저를 배신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를 써먹을 만큼 다 써먹고 너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우리한테 고분고분하지 않지, 우리 말 잘 안 듣지. 그냥 제 입장에서는 저 찍어 누르기 위한 그 프레임으로 정확하게 느껴지고. 모든 걸 그 시각에서 다시 한번 보세요. 타임라인을 그 시각으로 해서 다시 한번 쭉 봐봐. 나를 어떻게 매기려고 했는지. 그래서 내가 근데 니네 잘 됐다. 모르겠다. 그냥 죄송해요. 뭐 어디에 봐. 제가 그냥 이게 약간 이 업을 하잖아. 욕이 안 나올 수가 없어. 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표현이 아니면 죄송해요. 근데 저도 좀 스트레스를 풀어야죠. 아니 저 정신과 다녔다니까. 이게 다 정신과 다녔지. 뭐 박지원도 나한테 야 나도 우울증이야. 야 너는 지금 우울증 걸렸잖아. 난 10년 전부터 우울증이야. 예, 아마 처음 보신 분은 누군데 저렇게 기자회견에서 욕을 하지 이런 생각도 아마 드셨을 텐데 민희진 어도 대표입니다. 뉴진스 관리하시는. 자, 김원식 평론가님 급히 지금 나오셨는데 네. 자, 나훈아 씨 기자회견 이후에 역대급 기자회견이었다. 뭐 이런 말들까지 지금 기자회견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훈아 씨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유명한 가수이기 때문에 네. 뭐 화제가 당연히 되겠지만은 뭐 말씀하셨듯이 처음 보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네. 사실 그 전부터 이제 SM의 소녀시대부터 샤이니 그리고 엑소에리기까지 그 뒤에서 산파 역할을 했던 바로 그 장본인이 민희진 대표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그렇지만 이제 전면에 나서는 경우가 없는데 이렇게 좀 약간 충격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좀 약간 개인적으로는 좀 참담하다. 그리고 지금도 세계 무대에서 뛰고 있는 아이돌 가수들한테는 좀 부끄럽다라는 생각도 했는데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세계적인 어떤 주목을 받고 있는 데 비해서 여전히 이제 몇 년 전부터 지적돼 왔던 경영 리스크가 여전히 있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사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굉장히 격앙된 모습 보였는데 민희진 대표, 뉴진스라고 하는 굉장히 걸그룹 유명하지 않습니까? 김원식 평론가님 좀 설명 좀 자세히 좀 부탁드릴게요. 뭐 걸그룹 뉴진스와 민희진 대표. 네. 그래서 뉴진스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이렇게 비유를 드릴게요. 이제 방탄소년단이 데뷔하고 나서 6년 차트 빌보드의 앨범 200 차트에서 1위를 달성했는데 뉴진스는 1년 만에 달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그 걸그룹이 그동안에는 좀 걸크러쉬, 블랙핑크처럼 좀 강한 이미지 거기에다가 이제 약간의 어떤 메타버스 차원의 4차원 어떤 느낌을 주는 걸그룹들이 많았었는데 뉴진스가 약간 복고적이고 순수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이때 파란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의 트렌드가 됐습니다. 그리고 민희진 대표는 엄마라고 불리는 그런 존재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사실 뉴진스가 처음에 출발할 때 좀 녹록치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부 반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장애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공을 시킨 그런 상황이 돼서 이제는 뉴진스가 지금 방탄소년단이 군대를 간 상황이거든요. 근데 좀 약간 경영에 매출액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예측이 됐었는데 뉴진스 때문에 지금 3대 매출원으로 뛰어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뉴진스는 맨 땅에서 헤딩해가지고 육성을 한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민희진 대표가 이끌었어요. 예. 왜냐하면 이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인수합병을 통해 가지고 많이 자회사를 거느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예를 들면 세븐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뉴진스는 어떻게 보면 하이브 경영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약간은 좀 씁쓸한 그런 면모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이거 하나씩 좀 살펴보면은 이제 뭐 세븐틴부터 해서 지금 뭐 뉴진스, 뭐 하이브 굉장히 많은 좀 생소한 단어도 좀 접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장각 기자 하나씩 짚어볼게요. 일단 자회사 민희진 대표의 이런 주장에 모기업이죠 하이브 사실이 아니라고 너무 강조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민 대표의 어제 기자회견 보고 사임을 촉구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어제 민희진 이 어도우 대표가 하이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모기업에 대해서 성토전을 펼치니까 하이브 측이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은 사실이 아닌 게 너무 많다. 반박할 게 너무 많아서 말조차 하지 않겠다라면서 그냥 민 대표의 사임을 촉구한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네. 자, 또 앞서서 민 대표가 이 어더워의 경영권을 탈취해서 독립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모의한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를 찾았다면서 배임 등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요. 자, 그런데 민희진 대표 측에서는 자신은 이 경영권을 빼앗으려는 시도를 할 생각조차 한 적이 없다면서 매우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목소리 다시 들어보시죠. 저희 부대표랑 저랑 카톡한 내용을 이제 저희 부대표 PC를 이제 가져가셔서 거기 포렌식해서 이제 본 내용 중에 일부 이렇게 따서 이게 이런 정황이다 저런 정황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제 입장에서는 되게 뭔가 희대의 총극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나를 이런 생각을 한 거지? 저 오히려 거꾸로 묻고 싶어요. 제가 뉴진스로 엔터 업계 30년 역사상 2년 만에 이런 실적을 낸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적을 잘 내고 있는 주주들한테 도움이 되고 있는 계열사 사장을 이렇게 찍어 누르려고 하는 게 배임 아닌가.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뭐 굉장히 좀 법적 요소도 나오고 법정 공방들 하니까 이런 얘기 나오는데, 자, 서 변호사님. 예. 자, 이 상황들 뭐 법적까지 가겠다, 공방 가겠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짤막하게 이 상황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지금 이제 그 하이브가 시총이 한 8조 되는데요. 네. 자산이 5조가 되는데 특이한 기업인 게 하이브가 플랫폼 기업이에요. 플랫폼. 따라서 이제 그 자회사가 65개고요. 네. 그다음에 11개 레이블 있잖아요. 소속사가 11개가 돼 있는 거죠. 예. 거기에 보니까 지분이 100% 있는 것도 있고 네, 레이블이라는 게 이제 소속사를 얘기하는 거죠. 소속사들. 네. 그다음에 90%도 있고 한 85% 이것처럼 이런 이제 그 자회사들이 있거든요. 한마디로 이게 플랫폼 기업으로서 여러 개 수십 개 자회사를 가지고 운영하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 자 그렇다면 저는 자회사의 경영권 탈취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85% 90% 있는데 자회사가 어떻게 하이브의 경영권을 어떻게 탈취합니까? 그 자체가 저는 주장에 반하고요. 그다음에 민희진 저분은 11개 레이블 중에 하나 회사잖아요. 예. 근데 그 회사에 위해서 일을 하면 되지 하이브를 위해서 일하는 업무 처리자는 아니거든요. 따라서 저는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도 없다. 예. 따라서 이제 그 배임으로 마치 이게 뭐 경영권을 찬탈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게 고소한 거 있잖아요. 법리적으로는 아예 성립할 수가 없는 범죄 같아요. 그렇군요. 김원식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민 네. 대표는 뭐 경영권 탈취 그런 적 네.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 변호사님 말씀에 굉장히 동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상황은 제가 봤을 땐 여론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전이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감사를 이제 내부적으로 하겠다라고 하고 당장에 주주총회를 열어가지고 대표직에서 사임을 하라. 사임을 추구하겠다. 안 하면 우리가 강제로 하겠다. 이렇게 먼저 목표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목적은 분명하다라는 것이고 지금 고소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고소를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 지금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말씀하셨듯이 법리적으로 가면 이게 증명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그 관계자가 이런 대목을 했어요. 오랜 동안 갈등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플랫폼 기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쉽게 말씀드리면 레이블이라는 거는 음반사입니다. 음반사. 그래서 1990년대 초반에 SM이 들어서기 전까지 기획사나 소속사는 음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음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수를 육성하고 매니지먼트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SM 이후에 레이블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만 있으면 그 하나에서 이렇게 대안으로 내세웠던 걸그룹이나 보이그룹이 망하게 되면 그 전체 기업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멀티 레이블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개를 만들었는데 중요한 거는 언급하셨듯이 이 하이브가 급성장하는 바람에 인수합병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예. 맨 처음에 한 게 소스뮤직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셨듯이 뭐 플레디스라든지 코즈, 빌리플랩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언급되고 있는 어도어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민희진 대표가 자기가 만든 겁니다. 다른 것들은 다 인수합병하고 이전에 있었던 것을 이제 구성을 했던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에서 성과까지 낸 거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성과를 두고 여러 가지 어떤 갈등 상황도 있었을 거고 민희진 대표는 뭔가 자율성과 독립성을 더 요구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경영권에서의 어떤 성과 문제를 가지고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라는 점 그리고 일반 기업과는 달리 K-팝은 굉장히 창작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일반 기업과 다룰 수 없는 그런 점들을 좀
경영 리스크로 지금 불거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네. 듭니다. 일단 관련해서 하이브 입장 나오면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건 변호사님, 일단은 하이브 측에서는 경영권 탈취 증거도 확보하고 있다, 네. 갖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 증거 있다면 어떤 신빙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변호사님? 네, 일단은 하이브 측에서는요, 지난 22일부터 감사 절차에 착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감사를 해보니까 뭐 대면 조사 결과도 있었고요, 뭐 여러 간의 단체, 뭐 카카오톡 채팅방도 나왔고요, 녹취록도 확보했다라고 밝혔는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뭐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매각하도록 하이브를 압박할 방법을 좀 찾아봐라라고 이 어도어 측의 대표이사가 경영진들에게 지시한 정황이 발견됐다라고 하이브가 밝히기도 했고요. 이 지시에 따라서 어도어 경영진들은 이 아티스트와의 그 전속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나 또 이 어도어의 대표이사와 하이브 간의 계약을 무효화하는 방법 등등을 제시하는 뭐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라고 일부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이 위니진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본인은 월급 사장이고 이 모회사 기업에 대해서 당연히 보통 이 회사원들도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 대해서 푸념할 수도 있고 불만 가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일부 뭐 푸념을 제기했던 것이지 이를 구체화하려거나 이를 실제 뭐 실행하려는 생각 같은 건 없었다라고 눈물로 호소하기도 했었는데요. 저도 변호사로서 몇 가지의 이제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네. 아까 서정훈 변호사님 지적했듯이 사실 민희진 대표는 어도어의 대표입니다. 이게 업무상 배임죄가 해당이 되려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가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요. 민희진 대표이사는 어도어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도어의 대표는 대표적인 이제 걸그룹 같은 경우 뉴진스기 때문에 뉴진스를 위해서 나는 이런 부분까지도 고안을 해봤다라고 주장할 경우에 과연 이게 배임 행위에 해당할 것인가, 배임의 고의가 인정될 것인가 하는 법리상 의문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정말 민희진 대표가 만약에 고발이 착수가 되면 실질적으로 경찰이나 검찰 조사 때 이 부분은 푸념에 불과했다, 구체적 실행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지금 하이브 측에서 내놓고 있는 이 단체 대화들이 실제로 실행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봤을 때 그게 없다면은 이것을 구체적 공모로 볼 수 있는가라는 법리적 의문점이 있고요. 세 번째는 말씀 주신 대로 진짜 모회사가 하이브인데 자회사가 모회사의 경영권을 탈취한다는 논리 자체가 법리적으로 성립할 것인가, 이런 점에서 민희진 대표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도 또 굉장히 일리가 있는 지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변호사님들 말씀 들으니까 쏙쏙 아마 좀 이해가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이건 또 갑자기 무슨 소린가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하이브 측에서요, 민 대표가 무속인의 코치를 받아서 경영을 했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자, 민희진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무당이 뭐 어쨌네 뭐 이런 것까지 다, 아니 제가 언제 사주를 했어요. 근데 사주를 한 것처럼, 솔직히 제가 왜 이거 군대 가 안 가 이거 왜 물어봤냐면요, 진짜 이건 좀 이상한 말일 수도 있지만 뉴진스 엄마 마음으로 그냥 이거 내 자식만 생각했었을 때 이 회사가 하이브가 나한테 하도 지긋지긋하게 구니까 BTS가 너무 에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에이스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나오는 게 이게 활동하는 게 우리의 그 홍보 포인트가 더 잡히지 않을까, 저 그런 욕심으로 사실 물어본 거죠. 이게 어디 사주가 어딨어. 그리고 굿으로 군대를 가고 안 가고 하면 세상 사람 모두가 다 굿해가지고 군대 가고 안 가고 하지. 그거를 그 개인 사찰이에요. 저 그거 고소할 거예요. 그것도 그 무속인이 무슨 무속인 이게 아니라 제 지인인데 그냥 무속인인 사람이에요. 제 원래 지인인데, 그러면 무속인인 사람은 지인으로도 두면 안 돼요? 네, 그 부분 또 설득력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일단은 김원식 평론가님, 일단 민 대표는 지인이 무속인일 뿐이다, 뭐 경영에 좀 뭐 관여 그렇게 조언한 바는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하이브 측은 이게 경영상에 분명히 영향 끼쳤을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네, 사실 좀 전통문화도 연구한 입장에서 우리 무속이 왜 이렇게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무속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좀 뭔가 비정상적인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삼는 것 자체가 좀 문화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주술 경영이다라는 프레임. 주술이라는 건 분명히 잘못된 거죠. 무속과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주술은 비과학적이고 호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럼 뭐가 주술인지를 좀 증명해야 되는데 이 프레임을 먼저 씌우고 있다. 그럼 결국엔 프레임을 씌운 거다. 예, 여론전인 것이죠. 그래서 비정상적이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정당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경영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한 건데, 만약에 뭐 법리적으로 갔을 때 이걸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힘들다고 보고요. 또 친구였는데 무속인이었다라는 건데, 중요한 거는 어떤 의사결정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먼저 입증을 해야지 무조건 던져놓고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저는 전문 경영인들의 전략은 아니다라고 하이브 측의 이제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네. 자, 이곤 변호사님. 그리고 네. 이게 양측이 좀 골이 깊어진 게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 나오긴 했지만 소속 가수들 네. 때문인 것 같은데 일단 하이브가 좀 다른 소속 가수들 홍보하기 위해서 뉴진스를 좀 비교적 푸대접한 거 아니냐. 여기서 조금 시작이 좀 촉발된 것 같아요. 네, 민희진 대표도 이제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하이브 측이 뉴진스 홍보에 대해서 전원 신인 멤버라는 사실을 좀 숨기라고 했다고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르세라핌이라는 이 해당 가수들을 더 주목받게 할 목적도 있었고 또 르세라핌과 뉴진스를 헷갈리게 할 목적으로 이렇게 유도했다라고 이제 민 대표는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하이브는 르세라핌을 소개할 때 하이브의 첫 걸그룹 또 민희진의 걸그룹이라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민 대표는 하이브를 다니면서 매일매일이 이 사측과의 다툼과 싸움의 연속이었다라면서 그 비상식이 너무 답답했다라는 심경을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회사 탈취 시도 사실 무근이다라고 전면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본질이 결국에는 이 아일릿이 뉴진스의 컨셉을 카피한 것에 대해서 민 대표가 문제 제기를 하자 이것 때문에 하이브 측에서 보복성 해임을 하려는 것이 이 사태의 본질이다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네. 자, 민희진 대표였던 뉴진스에 대한 애정 조금 전에 한번 들었는데 굉장히 애정이 각별하다고 합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멤버들을 일일이 좀 거론하면서 애정을 드러냈는데 자, 어떤 얘기했는지 계속 듣겠습니다. 뉴진스 애들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 제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밤에 다 전화해가지고 막 울어. 애들이 20분 내내 울어. 대표님 불쌍해 죽겠다고. 막 울어. 제가 진짜 죽어야 되나? 순간 뭔가 약간 살짝 이상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귀신같이 그 애들이 전화를 했었던 거예요, 저한테. 애들이 막 울고 막 애들이 계속 막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제가 그 순간 죽고 싶다는 마음이 살짝 뭔가 비껴가더라고요. 저는 진짜 이 경험이 인생의 최악의 경험이자 무슨 내가 드라마 우리 멤버가 저한테 대표님 지금 드라마 찍고 있다라고 그냥 혼자 상상하고 있으라고 막 그런 표현을 했는데 제가 거기에 되게 공감이 됐거든요. 네, 김원식 평론가님. 일단 네. 아까 뭐 뉴진스하고 뭐 거의 비슷한 유형의 걸그룹을 내놨다 이렇게 해서 견제하라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실제로 많이 비슷합니까? 일단 이제 하이브의 입장과 민희진 대표의 입장이 좀 다릅니다. 예. 그래서 뭐 아일릿이 먼저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래는 이제 이 뭐 소스 뮤직에서 처음에 2019년부터 이 민희진 대표가 활동을 했어서 거기서 이제 걸그룹을 준비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2021년에 따로 독립을 해가지고 어도어로 나왔거든요. 네. 그렇지만 아마 이제 신인에 관련된 개발 어떤 컨셉이나 이런 것들은 소스 뮤직에 남아 있었을 수도 있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아일릿이 본격적으로 데뷔하기 전에 좀 비슷하다는 지적들이 네티즌들 사이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이제 노출을 했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뉴진스 전에는 이런 트렌드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비슷하다라는 점은 사실 근본적으로 멀티 레이블이라는 거는요. 그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추구하는 겁니다. 비슷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안을 모색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멀티 레이블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시도를 했지만 아일릿하고 뉴진스하고 비슷하다는 것만 봐도 이거는 경영적으로 좀 모순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예. 표절과는 상관없이 경영적인 측면에서 이제 모순이 드러난 사례라고 보고요. 또 개인적으로 지금 뉴진스를 자꾸 민희진 대표가 언급하시는데 물론 애정 어린 마음 알겠는데요. 예. 저는 뉴진스를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소속 가수가 그리고 부모님까지 언급을 했잖아요. 네, 그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업무적인 부분이고 이건 경영상의 리스크이기 때문에 경영 리스크는 경영 리스크에서 해결해야 되지 왜 아티스트의 어떤 부분까지도 이제 개인적인 어떤 사적 감정을 보여주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고 특히 하이브한테도 어떤 지적 사항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좀 네.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일단은 어제 기자회견 이후에 기자회견 자체 연거 자체가 여론전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 주장하셨는데 여론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하루 지났는데.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처음에 이런 기자회견을 했었을 때는 아마 이제 격앙된 그런 표현들을 민희진 대표가 하니까 그런 면에서 나든지 아니면 자료나 이런 걸 봤을 때 하이브 쪽에 유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여론의 흐름이 있었는데 예. 차근차근 그 내용이 이제 밝혀지게 되면서
민희진 씨와 그 하이브 사이에 있어서 민희진 씨의 어떤 입장 표명 이런 것들도 상당히 공감이 된다라는 측면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중요한 거는 이 경영의 어떤 그런 현실, 실제가 무엇인지를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나서 판단하는 게 맞지. 지금은 양쪽의 어떤 단편적인 어떤 자료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좀 힘든 측면이 전 있다고 봅니다. 네. 국내 최대 연예 기획사이자 12개의 자회사를 보유한 하이브가 뉴진스를 배출한 자회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민 대표가 하이브의 어도어 지분을 매각하도록 하이브를 압박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부대표와 함께 어도어를 빈껍데기로 만들어서 데리고 나간다는 실행 계획을 세웠고 뉴진스와의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방법을 의논했다며 대화록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민 대표가 무속인에게 BTS가 군대를 갈지 묻고 인사청탁을 받는 주술 경영을 했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오후에 기자회견을 자청한 민 대표는 자신은 일을 잘한 죄밖에 없고 배임을 한 건 계열사의 사장을 찍어 누르는 하이브라며 2시간에 걸쳐 반박했습니다. 저를 써먹을 만큼 다 써먹고 이제 약을 다 빨 만큼 빨아서 그거 우리한테 고분고분하지 않지, 우리말 잘 안 듣지, 그냥 제 입장에서는 저 찍어 누르기 위한 그 프레임으로. 민 대표는 하이브가 사적인 대화를 경영권 탈취로 왜곡하고 있다며 문제의 시초는 하이브와 자신이 맺은 불합리한 주주 간 계약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하이브가 다른 자회사 아이돌 그룹인 르세라핌의 데뷔 전까지 뉴진스의 홍보를 막았다는 주장도 펼치며 자신을 걱정하는 뉴진스의 멤버들과 부모를 언급하고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자식 키우는 게 약간 이런 건가, 제가 그런 생각도 들었고, 애들이 막 다 혜인이는 20분 내내 나보다 더 울었어. 하이브와 민 대표의 진실 공방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가운데 복귀를 앞두고 있는 뉴진스는 물론 K-팝 전체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연예 기획사인 하이브의 사옥 앞에 시위용 트럭 차량이 세워져 있습니다. 차량 밖의 화면에 하이브 소속인 뉴진스를 지지한다거나 민희진은 뉴진스와 가족을 이용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이자 걸그룹 뉴진스가 속한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간의 내홍 소식에 일부 뉴진스 팬들이 단체 행동에 나선 겁니다. 민 대표는 하이브의 또 다른 산하 레이블인 빌리프랩의 신인 걸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모방 가능성을 문제 삼자 하이브가 자신을 해임하기 위해 감사에 나섰다고 비판하지만 하이브 측은 아일릿의 데뷔보다 이른 올해 초부터 어도어 경영진이 경영권 탈취를 시도한 문건도 다수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 대표의 측근인 A씨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내부 문건을 둔 공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이브는 어도어 경영진이 해외 펀드에 어도어 주식을 매각할 시나리오를 담았다고 보지만 어도어 측은 개인적인 메모라 일축합니다. 경영권 분쟁이 드러난 직후 이틀간 시가총액 8,500억 원을 날린 하이브는 오는 30일에 소집을 요구한 어도어의 이사회가 성립되지 않으면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멀티레이블 체계로 인해 예견된 하이브 내의 신경전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분쟁이 장기화되면 아티스트의 활동이 제약되고 K-팝의 평판도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독창적인 음악과 콘셉트로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 국내 최대 기획사 하이브가 뉴진스가 소속된 자회사 어도어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어도어 민희진 대표 등 일부 임원들에게서 명확한 경영권 탈취 기도가 보였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이브 측은 감사를 통해 이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최소 3건 이상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 대표의 측근이 작성한 업무 일지에 궁극적으로 빠져나간다, 우리를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한다는 표현이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민 대표 측은 이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하이브가 사실을 왜곡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경영권 탈취는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분이 고조되며 하이브의 시가총액은 이틀 동안 8,500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다음 달 복귀를 앞둔 뉴진스의 활동에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번 분쟁의 피해는 아티스트와 팬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